중랑구, 동남구 갈 건데요. 중랑구부터 볼게요. 중랑구는 전 중화목동 지역생활권, 신대망호 지역생활권, 면목 지역생활권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신대망호 생활권부터 볼겠는데요. 뭐 망호산 일대가 있고 봉화산이 있다. 뭐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뭐 공주택이 다소 분포돼 있더라 이제 이런 건데 여기 이제 신내 차량기지 이전하고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지가 있는 건데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신내 차량기지 그다음에 신내 3 택지 개발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양원 공공주택지고 요게 이제 크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곳이 신내역과 신내 IC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중랑 IC가 연결되어 보니까 좋은 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게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최근에도 한 2, 3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딱 하나예요. 뭐요? 구리포천 고속도로 때문에. 얘가 여기로다가 쭉 내려오면요. 한참 걸려요. 이게 메인 도로거든요. 이거 따라 들어서 강남까지 접근하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아침에 아무리 일찍 가봤자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신나이시나 중랑아이시 통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요. 구리포천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요. 빠르단 말이에요. 여기 중랑아이시가 바로예요. 바로 타는 거예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그럼 신내아이시에서 이쪽에서 여기 접근성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타고 내려오면은요.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제가 2년, 3년 전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신내역 주변. 여기 신내 한번 노려보라고. 초창기 때 분양가도 여기 신내 3택지 개발지구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저기 분양을 3년 전, 아니요, 4년 전에 분양을 처음에 했을 때, 맨 처음에 입주하면서 가격이 확 올라갔거든요. 4년 전에 입주했을 때 24평짜리 아파트가 2억 7천, 8천에 분양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좀 여러분 아시다시피 5억 이렇게 가니까 가격이 훅 떨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은 왜 그러냐면 단지 하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강남 접근성이 좋아진 거예요. 강남이 도심이잖아요. 그렇죠? 도심의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강남에 있는 땅값이 올라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접근성이 좋아지는 곳에 외곽적에 있는 곳에 땅값이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전형적인 포커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 보면요. 나중에 보면은 똑같아요. 만약에 경기 북부 지역 같은 데 가면요. 서울 문산고속도로 있죠. 서울 문산고속도로가 착공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후년 정도 되면 좀 완공인데 벌써 이제 착공 들어간 지가 지금 벌써 2016년도 10월인가 11월에 들어갔으니까 꽤 됐단 말이에요. 지금 2년 정도 지난 거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있으면 2년 가까이 오는데 그럼 앞으로 고속도로부터 한 4년 정도 지나면 이제 완공이 되거든요. 내후년 정도 완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노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도 어느 정도 올라가도 서울 문산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그 혜택을 받는데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고요. 여기는 신내역 주변 개발 방안하고 그다음에 경전철 사업으로 신설 역세권 주변 주거지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요거 이제 가장 큰 두 가지가 가장 커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중랑구 신경제 중심지 조성해 가지고 신내역 주변 개발 방안 강구하겠다 그래 가지고 나오는데 신내역이 있으면서 여기 보면은 112억이 나오죠. 이 112억이 결국 신내역까지 들어가는 게 신내역이니까. 그러면 111역은 여기 뭐예요? 양원 공공주택지구 때문에 일로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요. 110은 뭐냐면은 이 옆에가 바로 뭐 있어요? 중랑구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내역 일원에 따라 신내역 일원 대규모 택지 개발 및 도로 및 철도 교통망 구축, 지역 여건이 변함에 따라 신내역 일원 지역의 개발 압력이 증대되더라.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랑구 자족 기능 강화해서 신내역 주변 지역 개발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양원 공공주택 지역 내 상업시설 연계한 육성 개발 갖고 가는데 좀 이따가 이 양원 공공주택 지역 개발 중요한데 역사가 여기로 들어서면서 이게 이렇게 이게 전체가 다 여기 여러분들 이게 전체가 다 양원이 아니에요. 이따 좀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걸 하나 잘 보셔야 돼. 이런 걸 한번 보시고서는 들어갈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여드릴 거고 하나. 그 다음에 경준선 면목선 예선과 환선에서 신내역 6호선 연장을 갖다 추진하겠다. 그러면 신내역을 갖다 6호선까지 연결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있는 동네가 뜨잖아요. 아니 거기 한 정거장밖에 안 되는 거 신내역을 갖다 6호선 연장시켜버리면은 6호선 연장시켜버리면은 한 정거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거장 주변이 뜨겠죠. 왜? 6호선 타고 내려오면 바로 뭐가 해요? 서울로 바로 입성하는 거잖아요. 접근성이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신내역을 주변을. 보시면은 신내역 경춘선하고 신내역 예정역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 신내역에 6호선 여기까지 연정되는 거예요. 신내역까지. 그래서 여기 지금 차량기지 앞에다가 신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경춘선에서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바로 우회가 경춘선 바로 우회가 무슨 역이냐면은 갈매역이에요. 그러면 갈매역이라든지 여기 보시면은 어디에요? 별내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디 있어? 여기 신내역에서 갈아타면은 6호선으로 갈아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울 접근성이 더 빨라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의 접근성이 빨라지고 또 어디로 가요? 경주도 타면은 쭉 내려오고 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별내역에서 8호선 타고 가면 올라요. 강남 잠시까지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내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요?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이게 이 도로가 전 경춘고속도로 저기 뭐야 구리 포천고속도로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강남 접근성이 더 좋아지죠. 도로로다가도. 그래서 이 일대가 되는 건데 보시면은 여기 요 능삼 삼거리 쪽에 여기다가 역사가 들어서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 가운데 뺑 돌아가지고 놓고 뭐는 빠졌어요? 구룡산. 그렇죠? 산은 빠졌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옛날에 그 토지강의나 뭐 이런 거 강의할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산이 들어오면은 뭐 한다? 조심하라고. 왜? 저거 빼고서면 갈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요? 시흥에 보면 뭐 있어요? 장현택지개발지구 있죠. 장현택지개발지구에 보면 산은 산자락은 뭐야? 싹 다 빼고 나서 그래서 장현택지개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장현택지개발 모양 그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도로인데 택지개발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빠진 거예요. 다 산이야, 다 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거 수용하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공원할 건데. 그러니까 정부가 얍삽하게 뭐예요? 잘 보세요. 싹 빼버렸죠. 싹. 그리고 이렇게 깃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여쪽에 이제 상업시설 집어넣을 건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상업시설 집어넣고요. 당연하죠. 그렇죠? 역세권 앞이니까. 그다음 여기도 역사 들어서 여기다 상업지 비율 주겠죠. 당연하죠. 뒤에 보면 또 나오니까 뒤에서 좀 더 보고서 또 저기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여기 택지개발지구 있는 신대 3 국민택지개발지구인데 1단지, 2단지 여기 아파트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최근에 뭐냐면 가격들이 많이 상승된 가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얘가 여기 연결되고 신내 여기 있으면서 여기 6호선까지 여기 되니까 신내 이택지가 여기 있는 있죠. 신내 대시양 아파트 이쪽 아파트들이 뭐예요? 가격이 또 한 번 꽁치 뛰었고요. 그럼 최근에 서울에서도 보면은 호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6호선 연장되죠. 그렇죠? 구리포천도 개통됐죠. 그다음 뭐요? 또 경전철 들어서죠. 그다음에 여기 택지개발 들어서죠. 그러니까 주변 지역이 한 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런 거 자리들이. 자를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왜 그런지 하나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지역가다 신규로 가더라도 얘가 있죠, 얘. 구청이 하나 들어섰잖아요. 여러분들 구청이란 것은 아무데나 구석탱이에 처박 놓지는 않나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시골 동네 얘기할 거예요. 시골 동네. 벤치마킹을 잘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눈에 청주시 상당구청이에요. 어디 있어요? 지금 들어섰단 말이에요. 논바닥 위에 있잖아요. 논바닥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청 주변으로 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한번 볼까요?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생산 녹지로 있잖아. 다 논바닥에. 여기는 다 일종이고요. 그쵸? 그렇잖아요. 여기 일종이고 여기 다 생산 녹지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앞에는 이만치 개발하잖아요. 여기를. 그쵸?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 개발하면은 여기가 상당구니까 여기 개발하면은 이 안에다가 재를 집어넣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들 바보가 아니에요. 청주시가. 도시계획과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개발하는 게 낫거든요. 왜? 얘 때문에요. 얘요. 얘가 이거를 따라서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주시내 외곽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지금요. 이렇게 뺑 돌아서. 잘 보시면요. 좀 뭔가 조금 보이죠? 그쵸? 이게 외곽도로예요. 외곽도로.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끊겼잖아요. 없잖아요. 여기는.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안에 그러면 여기 안에 그 내부 순환로가 있고 여기가 제2순환로거든요. 서울도요. 내부 순환로 있고 2순환로 있고 외곽 순환로 있고 제2 외곽 순환로 있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순환로 바깥쪽으로 개발시키거든요. 압력 때문에. 근데 여기가 도심이잖아요. 이게 또 만들어지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안쪽 개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갖다 뭐예요? 중심지로 상당구청 중심 만들어야 되는 게요. 그럼 시골 동네 가도 저렇게 구청이 하나 들어온다라면 뭐 한다? 그냥 옆에 그냥 아무 데나 농지 그냥 땅 사놓으시면 돼요. 왜? 어차피 가격 올라갈 거니까. 저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갖다 10년 이상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한 몇 배 벌어요? 적게는 20, 30배에서 많게는 100배 버는 게임이에요. 이런 게. 전형적인 거예요. 전형적인 거. 전형적인 거라고요. 그럼 아까도 마찬가지다시피 뭐냐면은 이들 지역에다가 여기다가 뭘 만들어 놨어요? 중랑구청을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를 개발해야 안 해요? 여기는 다 산이잖아요. 뒤편은. 산을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 이 땅을 갖다 뭐예요? 다 개발해 버리는 거예요. 전형적인 거예요. 전형적인 거. 도시계획에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면목성 경제적 시설에 따른 교통 방안 마련해야겠다. 신설역 주변에서 환승 편의 시설 만들겠다. 그 다음에 교통버스 정류장 신설 추가했다. 그런 교통 정류장 신설은 108역, 그 다음에 111 정류장, 그 다음에 쭉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나머지는 쭉 한번 보시고요. 이런 데다가 이제 버스 정류장 신설하겠다는 얘기예요. 역사 앞에다가. 그럼 이제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전천 한번 볼까요? 면목선. 이제 10개 노선이 있는데 추가를 한번 보세요. 우이 신서설은 원래 된 거예요. 원래 여기 연장선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나중에 힌트를 빨리 알아주셔야 되는 게 여기 있어요. 신림선 착공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죠? 잘 보세요. 1번이잖아요. 1번. 2014년도에 돈 투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돈 투입이 제일 많은 게 언제예요? 2010년, 2017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뭐예요? 착공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건설공사가 많으니까는 갑자기 확 뛰잖아요 이게. 그렇죠? 공사비가 많이 책정됐으니까 사실은 공사가 일일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연장된 것뿐이에요. 1년 정도 더. 그러니까 신림선도 사업자가 구성된 거야. 그러면 좀 동복선하고 면목선 볼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어요. 뭐라고 나온다고요? 동복선하고 면목선은 올해 뭐 한다? 사업자 나오고 그래서 내년쯤에 착공 들어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빨리 예측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보다도 이런 걸 예측을 하고 가면서 안 찍어도 돼요. 조만간 또 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 자료 다 있는데. 뭐냐면은 동복선하고 면목선은 올해 무조건 사업자 만들어낼 거예요. 무조건. 누가 당선되면요? 박원순이 되면요. 그리고 냉정히 따져 여러분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설문조사라거나 뭐 해도. 그러면 당선이 높기 때문에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보시고도 빨리 들어가야 돼. 그러면 올해 안으로다가 동목선과 면목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아셔야 돼요. 그럼 신림선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번 우리 원종신 연구원님이
우리 저 연구원이 강의를 했다시피 뭐냐면 주요 괜찮은 데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뭐 한다?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림선 보면은 민자인데 다 민자예요. 민자인데 대림산업이죠. 그 다음에 동북선 같은 경우는 누가요? 경남기업이죠. 면목선을 잘 보셔야 돼요. 동북선은 면목선인데 이 면목선이 민자가 누구예요? 포스코죠. 포스코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포스코가 재정 여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도. 아마 포스코 단독으로 하나 못 들어올 거고요. 아마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네 번째가 언제예요? 서부선이에요. 네. 서부선. 그러면 서부선 같은 경우는 우이 신설 연장선을 같이 본다면 언제쯤? 2020년이나 2021년쯤에 뭐 한다? 착공 들어갈 거예요. 서부선 같은 경우. 여기에 서부선보다 앞에 있는 게 난곡선이 먼저죠. 왜 난곡선이 먼저 들어갈까요? 서부선보다. 난곡선은 신림선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가지치기 하는 게 난곡선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뒤에 가면 나와요. 가지치기 하는 거. 그럼 면목선부터 한번 볼까요? 다른 건 둘째 치고요. 여기 딱 보시면요. 다른 건 둘째 치고 나머지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총 사업비 보시면요. 총 얼마인데? 국비가 이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 민자가 얼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시는 누구예요? 서울시죠. 서울시 재정자비도가 몇 프로예요? 86에서 88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얘들 재정자립도가 80%가 넘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언제든지요. 지자체가 뭐 한다? 채권 발행을 해가지고 뭐든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재정자립도면. 우리나라는요, 이 예산 편성할 때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높다 그러더라도요, 국가가 항상 국비를 20% 정도는 항상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주거든요. 서울시는 안 받으려고 그러죠. 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86, 88 정도 되니까 뭐라 그래요? 항상? 야, 우리는 10%만 줘. 그리고 조금 적잖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린 적자 언제든지 메꿀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중앙정부한테 타치를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서울시가 그래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이것도 뭐예요? 단독 사업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시비가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만약에 전철을 만들거나 지하철을 만들게, 특히 전철을 만들게 되면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도는 도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특별시잖아요. 서울시는. 서울시는 특별시나 인천광역시나 그다음에 경기도하고는 등급이 똑같은 거예요. 인구가 많고 예산 편성이 서울시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가 더 훨씬 더 같은 등급이지만 더 위에 있는 거고요. 이런 거 보면요. 그러면 이 민자 사업은 이만큼을 뭐예요? 민자가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예요? 30년, 40년 동안 뭐예요? 재정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이 민자 사업이라는 게. 면목선은요. 2015년 9월 3자 사업자. 우리가 이거를 3자 사업자로 불러요. 민자 사업을. 예? 민자 사업을 3자 사업자로 부른다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포스코의 이딴 사업성 저하와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동북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면목선 얘기하는 거예요. 면목선 누구예요? 포스코. 포스코가 들어온 거예요. 착공을 목표로 한 거예요. 2015년 들어와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착공을 목표로 했는데 포스코의 이딴 사업성 저하 대주당 결성 지원으로 포스코가 빠질 위기에 처하자 다른 사업자로 변경을 추진 중이고요. 근데 포스코하고 아마 대주단에 한 명 더 들어올 것 같아요. 면목선은 2018년도 하반기 공고를 통해 사업자 변경할 걸 보이고요. 2020년 착공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에 착공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조금 늘어났냐면은 보통 이 민자 사업자가 확실히 구성되면요. 실시 계획을 할 때 마지막 최종 검토를 하거든요. 철도 공사가 보통 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이렇게 1년 정도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뭐 한다? 실시 계획을 최종 검토를 해요. 그 기간 동안에. 청량리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신내역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가볼까요? 1086은요. 우림시장 오거리 쪽에 들어옵니다. 우림시장 오거리. 우림시장 오거리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여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있죠, 여기. 오거리에서 요 섹타 있죠. 요 섹타. 이렇게요. 요 섹타는 뭐다? 최소한 준주거. 근데 준주거로 가요. 왜냐면 특별히 주변 지역에 특별히 머리 끼칠 만한 뭐가 그러니까 그 대중 밀집 장소가 없잖아요.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자리에는 뭐 한다? 상업지를 가기 애매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지간하면 준주거 정도로 끝날 소지가 크고요. 다음 저 10구역이에요. 10구역인데 여기는 신내 지하차도 사거리 쪽에 들어올 건데요. 여기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 한 장 더 올렸죠. 그렇죠? 왜 올렸을까요? 여기는 준주거고 여기는 다 상업적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뭐라고요? 일정 지역은요. 항상 뭐한다? 용도 지역 관리 지준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다.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쪽으로다가 뭔가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이 정도 상업비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이쪽에. 이게 망우역이에요. 상업비리 크고 여기 준주거도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 지역을 갖다 준주거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없다? 극히 드물어요. 이런 경우는. 이미 비율은 뭐한다? 거의 먹었기 때문에. 그럼 냉정히 따져가지고 이러면 여기 준주거 지역이 있고 상업 지역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땅값이 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소지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종이니까 여기 역사 들었으니까 여기가 올라가겠다? 올라가겠죠. 근데 뭐한다? 얘만치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땅값은 무슨 값이라 그랬죠? 용적률 값이란 말이에요. 용적률이 올라가야 땅값이 그만큼 올라간다고요. 같은 지역이 같은 역사가 들어서도 뭐한다? 용적률 때문에 뭐한다? 땅값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어지간하면 안 변할 거란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변해더라도 얼마? 3종. 근데 서울시에서 2종하고 3종하고 용적률 차이가 얼마예요? 50%. 그러면은 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랑구청이 있는 쪽에 110역. 그때 중랑구청이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뭐예요? 줘야 돼요. 얘는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얘를 한번 볼까요? 구청 정도 하나 들어오잖아요. 면소재지가 하나 들어와도 상업적이 있거든요. 면소재지가 하나 들어와도. 근데 중랑구청이 들어왔는데 상업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정랑이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중랑구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 들어오면 상업적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잘 보세요. 상업적 어디다가 포커스 맞춰놨어요? 요만치면. 이거는요. 면소재지도 못해요. 면소재지보다. 그러면은 역사가 이렇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역사가 이쪽으로.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 아파트죠. 상업적도 뭐예요? 신화타운 있죠. 여기. 한의원하고 신화타운 있죠. 여기 있잖아. 근린상가 건물만 상업지에 준 거예요. 더 이상 보세요. 상업적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유일한 게 이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 역사가 일로 들었을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여기 이 자리라면 요거. 성원 아파트 여기 어린이 놀이터 마지막에 있는 이 자리란 말이야, 맞지? 그럼 여기 자리를 한번 이따 볼 건데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시해 두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재개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마침. 이 자리가. 제가 이거 재개발 언급 때문요. 반드시 요 라인 있죠, 라인. 이만큼 상업재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상업비리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자리 가가지고 재개발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한다? 앞쪽으로 사시는 거야, 이쪽으로. 요 라인 따라서 이 뒤로 사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왼쪽. 요 가운데 라인 따라서 여기 조그맣게 도로가 있거든요. 이런 거 보고서면 저 점 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좀 미래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얘기해 드리는 건데 이때까지 제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한 85% 정도 적중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11역. 지금 현재 요만침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이 양원 공공택지개발지구거든요. 그러면 역사가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뭘 놓겠어요? 아, 좋죠. 환승센터 들어가기 진짜 좋죠. 그래서 환승센터 여기다 만들 거예요. 버스 정류장도 예를 들어 만드는 얘기 그런 거고요. 그럼 여기 임시 주차장 쓰고 있는 부지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지금 지상에다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하로다가 내리고, 그쵸? 위에다가 뭐예요? 복합개발하기 딱 좋죠. 그러면 나서 이쪽은 뭐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면 이만큼은 어디게 할까요? 택지개발지구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지는 뭐예요? 상업적으로 갈 수가 높죠. 근데 안타깝게도 양원 공공주택재개발 지구로 지정돼 있으니까 이런 거 아깝잖아요. 만약에 이거 지금 저기 수용 플러스 환지인데 여기 사시는 분들 이거 상업적으로 나중에 딱 변경되면 이거 환지 받는 거거든요. 상업적으로 대박 치는 거예요 이거. 좀 이런 거는 좀 아깝죠. 네. 얘만 대박 터졌죠 뭐. 신내교회. 너도 한번 보시고요.